자, 오늘의 주제는요, 소유격에서 어포스트 매스하고요, 오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이 표현입니다. 책상에 다리가 흔들린다 할 때 이 표현을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리가 있어야만이 책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상에 다리가 부실해 가지고요, 책상이 조금만 힘을 가하더라도요, 책상이 흔들흔들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요, 이 책상은요, 책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책상에 달린 다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상황에서요, 책상에 다리가 흔들린다를요, 영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두 문장 중에서요, 어떤 표현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위일까요? 아니면 아래 문장일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많은 분들이요, 이 두 문장 중에서요, 하나를 고르더군요. 무생물의 소유격에는요, 오브를 쓰기 때문에요,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람과 동물의 소유격에는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고요. 무생물과 식물의 소유격은요, 오브라고요, 문법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역시요, 학생 시절에는요,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요, 영어책을 읽고 또 영어사전을 보면서요, 무생물의 소유격에도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봤다는 얘기죠. 사람과 동물의 소유격에는요, 어포스트로피 s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무생물이 테이블 아닙니까? 이 테이블에도요, 어포스트로피 s를 쓴다는 걸 보면서요, 저는 사실상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람? 이랬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틀린 표현이다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많은 데서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요, 와,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톰의 시계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 소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개의 꼴이죠. 사람하고 동물의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소유격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나무의 잎판입니까? 잎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이 식탁의 다리죠. 이 서울이 거리죠. 우리는요, 이렇게요, 식물이나 무생물의 소유격에는요, 오브를 쓴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법적인 게 아니라요, 이면에 숨겨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굴절이란 얘기예요. 아마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굴절은 이것입니다. 우리말에서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빨간 글자로 써진 아버지 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면은요, 이건 주어란 얘기거든요. 가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방에 있을 때는요, 애가 뭡니까?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기본 단어예요. 원형에다가 가나 애가 붙으면은요, 이것은 주어하고 방향을 나타낸다고 문법적인 뜻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언어가요, 바로 굴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굴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말에서는요, 방에 아버지가 들어가셨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더라도요, 의미가 통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애하고 가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요. 조사는요, 이미 문법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요, 굴절에서는요, 어순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어도요, 옛날에는요, 굴절이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요, 굴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어에서 굴절이 사라진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영어에서 굴절이 어렵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굴절이 복잡했고요, 또 많은 규칙들을 암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등장한 것이 바로 어순이란 얘기예요. 사람은 편하고 쉬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불편한 것들은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요, 오늘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어순이란 얘기거든요. 히하고 히즈하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he는 주격이고요. his는 소유격이고요. him은 뭡니까? 목적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굴절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굴절어의 흔적이 이런데 지금도 약간씩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his는 뭡니까? 문법적으로는요, 소유격이죠. 그런데 his가 옛날에는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글자였다는 얘기거든요. HEES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형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요, 문법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소유격은 옛날에는요, he라는 기본형에다가요, he가 있지 않습니까? es를 붙여가지고요, 소유격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이란 원형에다가요, es를 붙여가지고요, 소유격이란 문법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굴절이라는 얘기입니다. HES가요, 오늘날에는요, HIS로 변했지만은요, 옛날에는요, he에다가 es를 붙여가지고요, 소유격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굴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탐을 소유격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옛날 기준으로요. 그러면은요, 탐의 소유격은 옛날에는요, 탐에다가 es를 붙여가지고 소유격을 나타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즈죠. 그런데요, es가 붙으면은요, 이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소유격인지 구분하기가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사람 이름에도요, 이 탐즈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탐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은요, es가 이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소유격인지 사람들 헷갈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요, 바로 탐 이렇게 어포스트로피가 붙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사람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듯이요, 이런 식으로 전화기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한 것들은요, 자꾸 편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탐즈라는 것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탐즈 대신에요, 어포스트로피로 해서 s를 붙여가지고요, 영어에서 소유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소유격의 굴절 표시가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탐즈로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탐의 체가 뭡니까? 탐즈 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어에서 소유격이고요. 또 다른 소유격 하나가 영어에 또 있습니다. 영어에서 소유격은 두 개지 않습니까?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 거 하고요, 오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브는요,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유입된 수입 언어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일본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영어에도요, 프랑스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프랑스에서요, 소유격을 오브로 나타내는데요, 탐의 책을요, 프랑스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바로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썼습니까? 영어에서는 어포스트로피 s인데 프랑스에서는요, 오브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이렇게 소유격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 북 오브 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 것은요, 탐을 소유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즈를 쓰면은요,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를 구분했기 때문에요,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탐 어포스트로피 s로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오브를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북 오브 탐은요, 프랑스어 영어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럼 프랑스어에서 탐의 책을요, 이것을 프랑스어로 제가 변화시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레라는 말이 있고요, 북은 뭡니까? LIVR이가요, 바로 책입니다. 그 다음 오브의 영어에서 오브는요, 바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은 거의 똑같겠죠. 이 표현이 바로요, 프랑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요, 탐의 책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요, 바로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불에서 소유격은요, 이렇게 대로 나타냈고요, 이 대를요, 영어에서는요, 오브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브가요, 영어에서 소유격으로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1000년 전에요. 프랑스에서요. 소유격이 0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1066년 정도 됩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 가지고요. 프랑스에서 영어로 이런 문법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래서요. 영어에서는요. 소유격이 두 개가 된 것입니다. 1000년 전에요. 프랑스 노르망디 세력이요. 영국의 왕이 되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영주가요. 영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이 왕을 죽여버리고요. 자기네들이 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영국을 점령한 노르망디 세력은요. 이 바이킹의 후예예요. 얘네들은 옛날부터 무력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노르망디 플러스 프랑스어를 썼던 애들이고요. 이렇게요. 이런 말들을요. 노르망디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프랑스 말의 아류인 노르망디 언어가요. 영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일제시대 때요. 우리도 일본을 썼던 것처럼요. 영국에서도요. 프랑스 말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요. 오히려 영어의 어휘가요. 풍부해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탐즈 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요. 앞에서 한번 썼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또 탐의 책을 언급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반복되는 것을 피합니다. 탐즈 북이라고 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말도 그렇죠. 앞에서 썼던 똑같은 단어를요. 뒤에서 잘 쓰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즈 북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더북 오브 탐이라고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프랑스어 영향으로요. 어휘의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되면서요. 영어가 더 발전하게 된 것이죠. 오브를 쓰는 것과요. 어포스트로피 S는요.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은요. 그래도요.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뱅크는요. 은행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은행이 아니고요. 이것은 두기입니다.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뱅크 오브 클라우드는요. 구름의 층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요. 구름이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뱅크 오브 클라우드입니다. 뱅크는요. 두기고요. 제방이라고 했는데요. 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진흙더미 같은 것들이 흙더미 같은 것들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퇴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이요. 자연의 제방인데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진 퇴적되어서 나타낸 것처럼요. 둑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층층이 있는 겹겹이 쌓인 바로 구름의 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뱅크가 되는 것이고요. 겹겹이 쌓여있는 시커먼 구름층 아니겠습니까? 비가 올 때 이런 구름들이 겹겹이 껴있죠.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뭐가 중심이냐면은요, 다크 뱅크가 부각이 됩니다. 시커먼 구름들이요, 겹겹이 쌓여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예요. 뭘 씁니까? 다크 뱅크가 앞에 나옵니다. 클라우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클라우드 중에서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얀 뭉게 구름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시커먼 구름들이 층층이 겹쳐져 있다 할 때를 의미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다크 뱅크로요. 앞으로 빼가지고요. 표현을 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요. 클라우드예요. 이렇게 두 번째 조이고요. 어퍼스트로피 S가 붙으면은요. 여기서 다크 뱅크는요. 부각이 안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영어에서는요. 단어의 순서배열의 법칙은요. 앞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여기는요. 다크 뱅크가 앞에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름이 중심이 아니라요. 바로 시커먼 구름들이요. 하늘에 층층이 겹쳐져서 있다는 느낌을 말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다크 뱅크를 앞으로 빼는 것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고요.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고요. 다크 뱅크를 뒤로 빼면은요. 이것은 구름을 의미할 뿐이지요.
다크뱅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왜 다리가 되어갔겠습니까? 테이블보다는요, 다리가 우선으로 보는 것이죠. shake란 단어가 있죠. SHKY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용사거든요. 이것은 떨리는, 휘청거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휘청하죠.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어지럽죠. 그래서 다리가 휘청합니다. 이럴 때 shake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뭘 강조해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다기보다는요, 다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블의 다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어퍼스트랩 아니고요, 오브로 써준 것이죠. 이 표현은요, 테이블보다는요, 다리를 우선적으로 본 것이죠. 감이 잡히십니까? 이것이 바로 전치사 오브를 쓰는 배경이죠. 이것은 전치사가 아니고요, 바로 소유격으로 쓰긴 하지만은요. 자, 위의 표현은요, 테이블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요, 휘청거리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런 테이블이라면은요, 테이블보다는요,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오거든요.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leg of the table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래 표현은요, 테이블스 레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테이블의 다리, 그냥 다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요, 약간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의 소유격은 오브를 쓰는 거야.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디다 관점을 두고 어디를 강조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오브하고요, 어퍼스트랩을 쓰는 것이랍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테이블의 다리죠. 테이블보다는요, 다리를 우선으로 본 것이고요. 아래에 테이블스 레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테이블이 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생물에는 서포스트랩을 붙인다, 오브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요, 테이블스 레그를 우리는 당연히 틀리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어민들은요, 아래 표현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보시면은요,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요, 무생물인 테이블의 소유격이에요. 오브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퍼스트랩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란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테이블에 다리 할 때요, 테이블은 무생물이니까 이건 무조건 오브야 하면은요, 안 되겠죠. 테이블에 다리가 흔들흔들한데요, 흔들리는 다리를 부각시키려면은요, 레그즈 오브가 낫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물에는요, 무생물의 소유격에는요, 어포스트로피 s를 많이 안 쓴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테이블의 다리가 흔들흔들 하면서요,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는 다리이지요, 흔들리는 테이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지 무생물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표현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책에는요, 무생물의 소유격에는요, 오브를 써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생물의 소유격에는요, 아무래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앞으로 가는 것이요, 의미 전달면에서요, 편하기 때문에요, 오브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무조건 무생물에는, 소유격에는 오브를 쓴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요, 아래 어포스트로피를 붙이는 경우는요,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생물의 소유격에도요,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를 붙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개를 뭐라고 그랬죠? 인칭에서는요, 사람의 남자는 희고요, 여자는 쉬죠. 그리고 그리고 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자기 개를요, 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개를요, 아들이나 딸이나 동생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왜 그렇습니까?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요,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재능 기부 특강에서는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요, 무생물의 소유격에 오브도를 쓸 수 있지만은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포스트로피 S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는요, 나타내고자 하는 초점에 따라서요, 소유격을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것이지 완전하게 100%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알아야 면장이 일어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면은요, 영어 실력이요, 쭉쭉 성장할 것입니다. 단감 영어는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요, 제가 재능 기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바로 소유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법이요, 말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문법은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오브하고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